어제 시장 급등에 따른 일시적인 차익 물량이 출회되는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선 이미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에도 상한가까지는 아니지만 급등하는 종목들은 속출했죠. 먼저 이미 이 거래일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우리넷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그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오늘 24% 넘는 상승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동일하게 같이 말씀드렸었던 대한광통신도 오늘 20% 넘는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놓치실까봐 오늘 시초가 종목으로도 말씀을 드렸어요. 잠시 뒤에 이 부분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연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던 S2W도 마찬가지죠. 말씀드렸던 목표가 달성을 했고 정확히 급등 직전의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보성파워텍도 오늘 14% 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최근 3거래일만 하더라도 45%가량의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쫓아가는 매매할 필요 없이 안정적인 구간에서 대응을 해도 충분히 좋은 수익은 다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준비했죠. 내일 사면 상한가를 노리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상승의 기대감이 가장 크면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그리고 이미 매집이 완료돼서 급등이 임박한 선별된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근거들,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청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클릭 한 번씩 해주시는데 2초면 충분합니다.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가 변하는 기적 미라클 전문가입니다. 어제 삼성전자의 16%, 17% 넘는 급등이 나오면서 일시적인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까지 감안을 하면서 대응을 하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시장이 만들어졌고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 위주로 차익 매물이 나왔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최근에 조정을 받았었던 종목들은 상승을 이어나갔죠. 한마디로 섹터의 순환매도 마찬가지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3월이었었죠. 오히려 반도체 삼성전자가 횡보를 보이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을 때 강한 모습을 보였었던 게 바로 광통신 관련주들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순환매의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었던 대한광통신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정확히 20선 위에 어제 안착을 시켜놓은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만들어지면서 오늘 4%대 시작을 해서 20%까지 급등을 만들어냈죠. 이 부분도 혹시나 놓치실까봐 오늘 시초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거래일 전에 메인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우리넷은 어제도 정확한 타이밍에서 정확히 목표가까지 수익을 준 이후에 또다시 자리가 잡혔었죠. 그리고 오늘도 그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오늘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시가는 3%대 시작을 해서 일시적인 눌림목 정확히 보합권까지 준 이후에 24% 넘는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정확히 추세 그 타이밍이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당연히 그 전에 매집에 대한 물량 소화에 대한 부분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추세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미리 영상을 찍어 드렸던 거죠. 그러면 직전 영상에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는지 이 부분 정말로 중요합니다. 잠깐만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확히 이틀 전이죠. 5월 5일 영상이에요. 제가 이렇게 지난 영상 보여드린 이유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영상을 찍어드렸을 때 어떤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고 어떤 대응 방법으로 말씀을 드렸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제적인 주가의 움직임을 어떤 식으로 가져갔는지 이 부분을 언제나 공부하시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여러분들께 되기 때문에 이런 반복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드리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1거래일에서 3거래일 사이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선별을 합니다. 당연히 그 다음날 급등하는 종목들도 있죠. 이런 케이스들을 계속해서 성공하는 패턴을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 케이스들도 분명히 있겠죠. 이런 실패하는 케이스들도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다 직접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제 관점을 말씀을 드릴 뿐이에요.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돌파하는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적 분석상 추세 전환에 대한 사이클이 포착이 된 겁니다. 이렇게 중기 관점으로 그리고 단기 관점으로도 타이밍이 만들어졌고 30분 몽상으로도 마찬가지죠. 돌파하지 못했었던 120선을 돌파한 이후에 20선 위에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단기적으로 16,000원 구간대에서 17,000원 라인대 그리고 중기 1차 목표가로는 18,000원 라인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 단기 목표가에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건 추세에 대한 매물대 구간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기본적인 상승률은 얼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배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영상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단기적인 목표가를 돌파를 했고 오늘은 중기 1차 목표가까지 돌파를 하면서 오늘 24% 넘는 상승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부분 오늘도 자리를 만들어놨죠. 다시 한번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수익 보신 분들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이 거래일간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던 S2W 같은 경우에도 정확히 눌림목 구간 준 이후에 오늘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1% 구간대 시작을 해서 9.3만 100원까지 말씀드렸던 목표가까지 정확히 도달했죠. 그럼 이 부분도 대응 방법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어제 영상 딱 5초만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 6일 바로 어제 영상이죠. 22시간 전 영상이네요. 이 부분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효과 초입에는 일단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S2W 가장 중요한 거 대응 방법이죠. 먼저 단기적인 목표가 이미 이 가격대 초입까지 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29,000원 구간대에서 3만 라인대, 그리고 중기 1차 목표가는 32,000원 구간대에서 33,000원 라인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 단기적 목표까지 집중을 하면서 대응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신규 대응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정확히 자리는 만들어져 있어요. 약간 살짝 이격이 만들어져 있죠. 이 구간에 대한 지지 그리고 상승에 대한 수급 동일하게 포착이 되면 그 타이밍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이 구간 이탈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 구간에서 대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구간 정확히 최근에 하방 경직성을 강력하게 만들었었던, 그리고 전 고점 라인대였었던 이 라인대까지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모든 종목들은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또 계획을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어제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단기적 목표가 정확히 도달을 했고, 그 전에 목표가 가기 전에 일시적인 눌림 구간 말씀드렸던 정확히 이 라인대까지 지지를 확인한 이후에 그 이후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만 하더라도 거의 15%가량이 되죠. 이렇게 언제나 기준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였죠. 윤지생 같은 경우에도 정확히 목표가를 터치를 했고, 보선 파워텍은 미친 듯한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죠. 그리고 반대로 CNG 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대응 타이밍이 아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이죠. 어떤 겁니까? 바로 내일 사면 상한가를 노리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선별된 세 가지 종목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들, 그리고 구체적인 대응 방법. 방금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대응 방법이 이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지금부터 영상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상한가 첫 번째 종목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넷이에요. 제가 이 상승에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뉴스를 몇 가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구리선도 느리다. 엔비디아와 코닝이 4.6조 원 광섬유 협업을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이 부분 단순하게 광섬유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AI로 귀결이 됩니다. 엔비디아가 AI 데이터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코닝과 손을 잡고 구리선을 광섬유로 대체하는 대전환의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서 코닝 미국 내 광학 연결 장치 생산 능력을 10배로 늘리고 광섬유 생산 능력도 50% 확대할 계획이죠. 그러면서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서 코닝에 최대 4조 6천억 원을 투자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이유가 어떤 거예요? 엔비디아가 코닝과 이처럼 협력을 확대하는 거, AI 데이터 센터의 효율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기존의 구리선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엔비디아에서는 차세대 AI 렉인 베라루빈에 있는 구리선 약 5,000개를 코닝의 광섬유로 교체하는 공동 패키징 광학 기술을 본격적으로 도입할 방침을 세운 거죠. 광섬유의 특징은 어떤 겁니까? 구리선과 견져서 전송 속도가 훨씬 빠를 뿐만 아니라 전력 소모도 5에서 20배가 더 적어요. 저전력 고효율인 거죠. 그러면서 오늘 급등을 보였었던, 그리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었던 이 대한광통신과 우리넷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과 맞물려서 미국의 주파수 경매도 언제 있어요? 6월 다음 달이죠. 그리고 AI랜도 이제 본격화됩니다. 당연히 이 광통신에 포함이 되면서 무선통신 장비주도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미 나왔던 이야기가 6월 전에 매수하라. 언제? 미국 주파수 경매 전까지.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주파수 경매가 있어요. 한마디로 통신 장비주들 2030년 6G 상용화 때까지 4년 랠리를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통신 사이클을 제가 비교를 해드리면서 가장 큰 상승을 보였었던 KMW를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2018년도부터 2019년도, 그리고 이때는 팬데믹 시기였었죠. 이 부분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월봉 차트입니다. 이때 10배가 올랐어요. 그리고 또 비슷한 케이스가 오이솔루션이었죠.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 오늘도 상한가 터치를 했습니다. 오늘 시초가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잠시 뒤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 제외하고 오이솔루션도 이 당시에 몇 배가 올랐습니까? 7배가 올랐었죠. 그리고 이렇게 상승을 보였던 이유가 어떤 거였어요? 이때가 5G 시기였었고 이제 6G 시기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때 하필이면 우리나라 통신주들이 수혜를 받았었던 이유가 이 기간이 트럼프 1기였었죠. 그러면서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통신 장비, 화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배제가 됐어요. 그러면서 수혜를 봤었던 게 우리나라 통신 기기들이었었죠. 그런데 지금 똑같은 케이스가 만들어지고 있죠. 지금 어때요? 또 하필이면 트럼프 2기예요.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전쟁 때문에 조금은 묻혀서 그렇게 보이는데 전쟁 직전까지 트럼프가 어떤 걸 했어요? 관세를 때렸던 이유가 어떤 거였습니까? 미국이 중국을 때리기 위해서 관세를 모든 국가를 타겟으로 하긴 했지만 결국에 중국을 타겟으로 잡은 그런 관세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면 지금 너무나 동일한 케이스가 만들어졌고 이때도 주파수 경매, 지금도 주파수 경매. 그러면서 비슷한 케이스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다음 달이에요. 일단 이런 상황에서 우리넷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엄청난 수급을 통해서 이미 물량을 쓸어 담은 그런 상황이고 추세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실적 대비해서 아직도 저평가다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그 기준이 이거였었죠. 일시적으로 주춤했었던 지난 2025년도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실적의 전환을 맞이합니다. 매출액은 115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87억 원이죠. 그런데 이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져요. 2028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1378억 원 그런데 영업이익은 241억 원까지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내년만 하더라도 최대 실적입니다. 25년도 지난해를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내년만 하더라도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10배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이렇게 미친 듯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 안정성도 뛰어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채 비율, 유보율을 보시면 부채 비율은 30% 수준 그리고 유보율은 1700%가 넘어가죠. 이렇게 실적 기반으로 했을 때 본다고 하더라도 시가총액은 최소 4천억에서 5천억 원 수준 돼야 적정평가 수준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종가 기준 시가총액 아직도 1798억 원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기본적인 상승 여력이 2배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단기적인 움직임은 당연히 단기 대응을 하시는 거고 전체적인 추세는 계속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역사적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최근에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오늘도 24% 이상 상승을 했던 것처럼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구간에서 지금 신규 대응이 가능한 건지 가장 손익비가 좋은 구간은 어딘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대응 방법 그리고 내일 상한가 두 번째, 세 번째 종목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들과 구체적인 대응 방법들 모두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대응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팁 없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상한가 그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우리넷이었죠. 가장 중요한 건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이미 단기적인 목표가 중기적인 목표가까지 다 돌파를 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17,500원 구간대에서 18,500원 라인대 그리고 이제는 중기 2차 목표가가 되네요. 19,000원 구간대에서 2만원 라인대까지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신규 대응 타이밍은 지금 정확히 만들어져 있어요. 오히려 손익비가 가장 좋은 구간에 있습니다. 현재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에 대한 수급이 유입이 된다. 그럼 그때 바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구간을 이탈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응할 필요가 없죠. 그때는 오히려 더 아래에서 대응 타점을 잡으셔야 돼요. 어느 구간대에서 21선 라인대 이 구간대에서 오히려 잡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이 구간에 대한 지지 그리고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대응 타이밍을 잡으셔야겠죠. 이렇게 대응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 이 손익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보다 지금 이 구간이면 21선 라인대면 여기가 15,000원 라인대예요. 분봉에서 보면 이 라인대가 되겠죠. 그러면 이 정도만 해서 내려와도 매수가 들어가면 여기에서 사는 것보다 더 위니까 불리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 120선 이 구간에서 사면 더 유리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구간에 대한 이탈이 있다. 그러면 애초에 대응 아닙니다. 이 구간에 대한 지지가 확실히 필요해요. 아래에서 산다면 더 좋은 게 아니라 이 중요한 라인대들을 이탈을 하면 더 하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지지 라인에 대한 중요성을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어려우시죠? 이 부분이 이탈을 하는지 아니면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면서 수급이 유입이 되는지 이런 판단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체적인 이 섹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급에 대한 부분 개별적인 차트의 움직임에 대한 부분 이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뭘 이렇게 복잡하게 다 보냐 다 보셔야 돼요. 단기 대응일 때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중장기적인 추세를 본다. 그때는 1년이고 2년이고 놔둬도 난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그런 분들은 상관이 없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지금 고점 라인들을 계속해서 올리는 상황에서도 이 구간 여기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거 못 버티겠죠. 그런데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사면 되지 않냐. 그런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런 데서 삽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의 99%가 이때는 안 보고 있어요. 다 올라가면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하고 이때 보죠. 동일합니다.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안 보신 분들 많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에서 봐요. 그리고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위에서 사신 분들 당연히 있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 고점에서 사셨던 분들도 전체적인 추세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놔두다 보면 수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버티지를 못합니다. 하루만 빠져도 못 버티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정확한 구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차피 여기에서 여기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단기적인 목표가가 있고 중기적인 목표가가 있어요. 단기적인 목표가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다시 저점에서 잡고 이런 롤링 타이밍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런 타이밍들이 만들어졌을 때 제가 영상을 계속해서 찍어 드렸었죠. 이렇게 수익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수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 이런 기간 소비, 이 시간을 버리는 거죠. 이런 건. 그런 기회비용까지 다 살려야 수익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추세가 좋다고 하더라도 시장 상황 때문에 빠질 때들이 있어요. 이번같이 전쟁 이슈가 만들어진다든지 이미 지금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금리 이슈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시장에 따른 조정은 당연히 종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 개별적으로 판단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부분들 아직까지 너무 어렵다 그런 분들은 제가 어차피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리죠.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간단하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상 하단 댓글창 보시면 고정 댓글 그 아래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미리 입장 신청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통방에서는 시장에 대한 부분, 섹터에 대한 부분, 개별 종목에 대한 부분들 모두 다 누구보다 빠르게 내용 받아보실 수 있으면서 이 내용에 따라서 정해지는 방향성, 그 구체적인 대응 방법 모두 다 그대로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특히 이런 타이밍들, 매수에 대한 타이밍 그리고 매도에 대한 타이밍, 거기에 이렇게 단기적인 목표가와 중장기적인 목표가가 있을 때 어느 구간에서 전량 수익 청산할 건지 아니면 비중 조절할 건지 이런 부분들까지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상관없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응 방법 그대로만 대응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네 대응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 되실 겁니다. 그리고 같이 보셔야 되는 거 당연히 대한광통신 같이 보셔야죠. 추세 이탈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추세 계속해서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짧게 단기적으로는 23,500원 구간대에서 24,000원 라인대, 그리고 이제 중기 2차 목표가죠. 25,000원 구간대까지 단기적으로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에 언제나 집중을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추세 이탈전 30분 봉상 20선 이탈 전까지는 계속해서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이탈을 하면 그때는 정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보셔야 되는 게 RFHIC죠.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드는 초입에 진입을 했고 지금 정확히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30분 봉상 20선이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신고가 라인이 됩니다. 11만원 구간대에서 11만 5천원 라인대 단기적으로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지금 타이밍은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이 구간에 대한 이탈 없이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일 전에 우리에게 아주 기분 좋은 수익을 줬었던 HFR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정확히 분봉상 동일한 패턴을 만들어놨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짧게는 4만원 구간대에서 42,000원 라인대, 길게 중기 2차 목표가로는 45,000원 구간대에서 길게 5만원 구간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그 정도의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대응 타이밍은 정확히 만들어져 있고 이 구간 이탈 없이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면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상가 두 번째 종목은 바로 한국 PIM입니다. 제가 얼마 전 이때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인 상승, 정말로 안정적인 수익을 다 챙길 수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정확히 5일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방향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대기업들의 휴머노이드 이슈가 만들어졌죠. 현대차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고난도 기계 체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물구나무 서는 모습,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영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반도체 뒷 휴머노이드 로봇 하반기부터 공장에 투입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죠. 이런 식이에요. 그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한국 PIM 이 초소형 감속기에 대한 부분이었었죠. 특히 그 부분이 휴머노이드 부분이었었는데 국내 유일 MIM 공정을 기반으로 로봇, 감속기, 그리고 구조 부품 개발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나오죠. 이미 올해 초 샘플 납품을 시작으로 미국 휴머노이드 업체에 납품 후 테스트 단계를 거쳐서 정식 공급망에 진입하는 부분. 그런데 이게 어디였습니까? 테슬라였죠. 이 부분은 오늘 뉴스에도 나오죠. 자동차 부품을 넘어서 로봇으로 한국 PIM 휴머노이드 양산 정조준, 이미 글로벌 탑티어 기업 공급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상반기 휴머노이드 로봇 감속기 성과가 이제부터 나타날 거예요. 또 거기에 얼마 전에는 AI 데이터 센터 냉각 소재까지 개발을 완료를 했죠. 그 말은 지금 가장 핫한 섹터 AI 쪽 그리고 로봇 쪽 모두 다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큰 흐름에서 월봉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어떻습니까? 5월선을 전혀 이탈하지 않으면서 추세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주봉상으로는 정확히 돌파한 이후에 20주선을 지지를 하면서 이번에 모든 이평선들을 다시 한번 다 돌파를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일봉상으로도 오늘 다시 한번 5일선 위에 안착을 시켜놨죠. 그 이야기는 장기적으로도 그리고 중기적으로도 단기적으로도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분봉상은 어때요? 30분 봉상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 검정선이죠. 120선 이탈하지 않으면서 정확히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20선 위에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 한국 PIM의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단기적으로는 13만원 라인대에서 14만원 구간대, 그리고 중기 1차 목표가로는 그 다음 매물대 구간입니다. 15만원 라인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 신규 대응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20선에 살짝 이격이 있죠. 이럴 때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 올라갈 필요 없다. 언제나 안정적인 구간, 정확히 손익비가 가장 좋은 구간 20선 이 구간에 대한 지지 그리고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이탈을 하면 볼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당연히 한국 PIM도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섹터에 대한 부분, 수급에 대한 부분, 개별적인 차트의 움직임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판단 아직까지 어려우신 분들은 어차피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그대로만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보시면 좋은 게 나우 로보틱스죠. 오늘 대체거래소에서부터 지금 움직임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종가가 어디에서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이 직전의 고가, 이 라인대 위에서 마감을 한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추세를 대응할 수 있는 타이밍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34,000원 구간대에서 35,000원 라인대, 그리고 중기 1차 목표가로는 37,000원 구간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신규 대응 타이밍은 지금 살짝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이격이 벌어졌어요. 이럴 때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느 구간? 이 고점 라인 때 형성을 했었던 이 구간, 그리고 정규 시장의 고점 라인 때였던 이 구간에 대한 지지까지는 확인을 하고 다시 타이밍이 잡혔을 때 그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대응하는 이유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손익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바로 대응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 그런 수급이 만들어진다. 어차피 제가 시초가 종목으로나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때만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면 무조건 안정적인 구간에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타이밍이 안 잡힌다. 그러면 대응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른 종목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종목만 더 체크를 해보면 현대무백스죠. 최근에 횡보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어요. 상당히 길어지고 있다는 건 한번 본격적인 수급이 유입되기 시작하면 급격한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21선은 이탈하지 않으면서 추세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서 이 구간에서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러면 그때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 전에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짧게는 33,000원 구간대에서 34,000원 라인대, 그리고 중기 1차 목표가로는 39,000원 라인대에서 4만원 라인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금은 더 기다리셔야 돼요. 타이밍이 잡히면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상가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바로 S넷입니다. 기본적으로 AI 솔루션 그리고 보안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엔트로피 그리고 챗GPT의 AI 해킹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만들어졌었죠. 그러면서 그때도 엄청난 수급과 함께 물량 소과정을 거쳤었고, 그리고 통신 쪽 이야기가 나오면서 보안 쪽으로도 모멘텀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도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승 이후에 정확히 21선 지지를 받으면서 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기간 동안에 보시면 거래량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정확히 지지 라인을 확보한 이후에 방향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비슷한 케이스가 어떤 게 있습니까? AI 솔루션에 대한 부분 S2W였었죠. 뉴스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S넷 네트워크 세계 1위 시스코죠. 시스코가 택한 보안 파트너예요. 그러면서 통합 모델로 미토스 쇼크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죠. 거기에 시스코가 끝이 아닙니다. 엔비디아 그리고 델 여러 글로벌 기업과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저한 저평가 구간이죠. 미토스 관련된 내용들은 이미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S넷 관련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스코 그리고 엔비디아, 델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강력하게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적으로 보안 부분
네트워크 인프라 부분에서 압도적인 세계 1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 시스코와의 파트너십은 당연히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스코가 이렇게 장비, 솔루션을 개발하면 S넷이 국내 기업 그리고 공공기관 환경에 맞춰서 인프라 설계 구축하는 핵심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AI, 네트워크 등 차세대 인프라 분야 기술력을 인정을 받아서 시스코 파트너 서밋 2025에서 국내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올해 한국 파트너상을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키워드들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유일, 최초, 그리고 점이라는 키워드까지. 그리고 이걸로 끝이 아니죠. 삼성과도 협업을 하고 있고 SKT와도 컨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통신장비 쪽에서는 AI 랜 그리고 광통신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삼성전자의 스마트 공장 구축 과정에서 네트워크 설계 그리고 장비 공급 통합 솔루션을 제공했던 이력까지 부각이 되고 있죠. 거기에 최근 실적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도 매출액은 4,574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07억이 나왔죠. 폭발적인 성장이 만들어진 이후에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가적인 모멘텀들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PBR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어때요? 원래 이런 솔루션 회사들 PBR 자체는 좋지가 않죠. 그런데 PER 같은 경우에도 14배 수준 그리고 PBR은 0.59배 3배조차가 지금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도 시가총액 2천억 원 수준 돼야 적정평가 수준인데 오늘 종가 기준 시가총액 얼마예요? 1,004억 원이에요. 기본적인 상승 여력 충분히 많이 남아있죠. 그리고 다시 한번 기술적 분석상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이 들어오기 직전인 상황이고 추세를 돌리고 있는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겁니다. 분봉상으로 어떻습니까? 30분 봉상 제가 언제나 말씀드린 이 120선을 돌파한 이후에 정확히 20선 위에 안착을 시켜놓고 또다시 상승 그리고 또다시 정확히 안착을 시켜놨죠. 한마디로 타이밍이 잡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S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대응 방법이에요. 단기적으로는 오늘 고점 라인대를 형성을 했었던 5,400원 구간대에서 5,500원 라인대 그리고 중기 1차 목표가로는 그 다음 라운드 피겨 가격이죠. 5,900원 구간대에서 6,000원 라인대까지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 신규 대응 타이밍이죠. 지금 타이밍은 정확히 만들어져 있어요.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이탈하면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는 그 다음 21선 라인 때 이때 타이밍을 다시 잡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판단이 조금 어렵다. 그런 분들은 당연히 실시간으로 제가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대로만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대응 방법 그대로 대응하셔도 충분히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같이 보셔야 되는 거 S2W죠. 오늘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오늘 목표가까지 돌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짧게 단기적으로는 32,000원 구간대에서 33,000원 라인대 그리고 길게는 그 다음 매물대 구간이죠. 35,000원 구간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타이밍 잡히면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K 네트워크스까지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기 때문에 변동성이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최근의 변동성을 보면 15% 그리고 14%가량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 당연히 양호한 상황이고 최근에 엄청난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면서 전 고점 라인들을 강력하게 돌파 지지하고 방향성을 돌리는 타이밍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정확히 대응할 수 있는 타이밍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7,400원 구간대에서 7,500원 구간대까지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타이밍은 정확히 잡혀져 있죠. 이탈하면 대응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내일 상한가 3가지 종목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셔야 되는 종목들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개별 종목들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TMC죠. 제가 이때부터 말씀을 드리고 이 상한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때 말씀드리고 이 상승을 다 챙길 수가 있었죠. 그런데 다시 한번 30분 봉상 20선을 이탈한 이후에 또다시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직도 저평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에 대한 갭이 상당히 벌어져 있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안정적으로 이 구간에 대한 지지 확인된 이후에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이 타이밍이 무조건 맞아야 됩니다. 그렇게 짧게 단기적으로는 신고가 라인대죠. 25,000원 구간대에서 26,000원 라인대 길게는 27,000원 구간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정확히 이 구간에 대한 지지를 확인한 이후에 수급이 포착이 되면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때부터 계속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력 쪽에서 연속적으로 시초가로 말씀을 드렸었던 산일전기죠. 아직 이 추세 이탈하지 않았죠. 그리고 전력 쪽도 일시적인 지금 거래 대금 거래량을 보시면 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20선 위에 30분 봉상 20선 위에 아직까지 안착을 해 있는 모습이요. 이탈하지 않았죠.
이탈하면 단기적으로는 볼 필요 없습니다. 이 구간대 지지 확인 전까진. 그런데 지금 정확히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 수급이 포착이 되면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료용산업도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가장 높은 곳에 종가를 마련해놨죠. 그리고 최근에 단일가가 이제 끝났어요. 이렇게 단일가 걸린 종목들 마지막 날까지 이슈가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그 다음날 대응할 수 있는 타이밍이 만들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이런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가 가장 많이 생겨요? 이런 패턴의 캔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대응 가능하신 분들만 하셔야겠죠. 먼저 단기적으로는 13,500원 구간대에서 14,000원 구간대까지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대응 타이밍은 지금 살짝 이격이 있어요. 이 구간에 대한 타이밍이 잡히면 그때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수급이 바로 유입된다, 그럼 어차피 제가 시초가나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전기차 AI 이슈까지 맞물렸던 해성 DS 같은 경우에 추세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30분 봉상 20선 위에 정확히 안착을 시켜놨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짧게는 9만원 라인대에서 95,000원 구간대까지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타이밍은 정확히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탈하지 않으면서 수급이 포착이 된다,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일 상한가 3가지 종목, 그리고 섹터에서 보셔야 되는 종목들, 그리고 추가적인 종목들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부분들은 볼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제가 이미 다 영상으로 찍어드렸던 종목들 리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S2W는 조금 더 상승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종목은 압축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3가지 종목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은 언제나 시초가 종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장 시작하고 바로 대응하는 종목들이 아니에요. 안정적인 타이밍이 잡혔을 때 그때 대응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대응해도 어떻게 돼요? 상한가 급등하는 종목들 다 나오죠.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시초가 종목 필요하신 분들은 어차피 급등주 공유방에서 말씀드린 3가지 종목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3가지 종목들도 대부분 제가 이미 영상으로 찍어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타이밍이 잡힌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부분 거의 90% 이상이 여기서 나오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만 체크를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부분이겠죠.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타이밍이 잡혔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초가 종목들도 이렇게 타이밍이 피는 타이밍, 이 부분이 힘들다, 그런 분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차피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그대로만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영상 아래 보시면 댓글창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고정 댓글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아래 보시면 파란색 링크가 있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역시나 딱 50분만 선착순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대기열이 상당히 길게 걸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작성하시는데 딱 5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5초로 어떻게 계좌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적의 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좌가 변하는 기적, 미라클 전문가였습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번 주 마지막 날이죠. 내일 금요일, 내일도 모두 다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